안녕하세요. 지금 부천에서 개척교회하고 있는 이창용 전도사라고 합니다. 이제 오히려 좌우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좌우명은 없죠. 왜냐면은 결국 배운 게 그거다 보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그때그때 맞는 뭐 다양한 가치관이 있고 그때 찝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. 뭐 계속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오히려 드는 생각은 내가 뭐 어떤 10살에 정했던 가치관이 있다. 근데 그걸 너무 잘 지켜서 30살에도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. 그럼 오히려 더 그게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항상 성장하는 신념을 가져야 된다? 약간 그런 지론인데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좌우명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 찝어 얘기하기 어렵다. 그래서 굳이 지금 하나만 좀 생각해봐서 얘기해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앞에 한 말이랑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복세편살이란 말 좀 지난 유행어인데 아나요?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또 열심히 살다 보면 그냥 막 살고 싶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되게 막 유식한 척 얘기했다가 아 이게 다 뭐람 이런 생각 떠오르고 하다 보니까 요즘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. 살고 싶다. 네, 이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. 어린 시절부터 꽤 오랫동안 꿈을 뭐라 그랬냐면 항상 화가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.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. 우리 전형적으로 화가 하면은 약간 빵모자 같은 쓴 그런 그림 그리면서 내 장래희망이에요 했던 적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때는 만화를 좋아해서 그랬던 건데 만화가란 직업을 몰라서 늘 화가라고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.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늘 그렇게 화가라고 직업을 장래희망을 얘기했을까 싶은데 생각해보면 그게 꼭 만화 물론 재밌지만 그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예술 계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그런 로망 있잖아요. 어디 들판에 나가서 한적하게 그림 그리는 거나 이동식 커피 다니시면서 막 전국 여행 다니시면서 약간 그런 것들.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로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만화가 아니었다라면 다른 거 접했다면 뭐 사진, 음악, 뮤직비디오, 여행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. 그리고 그림도 여전히 좋아하고 내가 그때 화가라고 찝었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그런 갈망과 시각적으로 볼 때 아름다웠던 그런 것들 그거 있잖아요.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나는 이런 단답식 주입식 교육보다는 차라리 자유롭게 서술하는 시험이 좋아. 그럼 그거 질색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아, 나는 정확하게 답변이 있는 게 좋다. 그래서 그런 차이 아니겠어요, 결국에? 그래서 나름 지금 직업에 대해서도 만족을 해요.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스타일대로 할 수 있는 나름 프리랜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특별히 이게 기억이 납니다 보다는 굉장히 기분을 좋아할 때가 언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소문이라는 게 나잖아요. 소문이 돌고 돌잖아요. 소문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다시 들어왔는데 내 칭찬이 들려올 때 그 최근에 이제 어떤 심리 검사를 할 일이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참 부끄럽게도 남의 눈치 잘 보고 그 인정 욕구가 강하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. 근데 맞는 것 같아요.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제 막 돌아서 그 얘기가 들려오는데 나름 이창용에 대한 뭐 칭찬 실제로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꽤 있어요. 뭐 자잘한 것들부터 칭찬해주는 게 기억에 되게 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도 설령 다른 사람한테 빈말일지라도 좀 사탕 말림일지라도 해프도록 칭찬 좀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다면 좀 구체적인 이유 붙여줘서 하면 좋겠죠. 나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남들도 칭찬하고 감사를 잘 표현하면서 살자 그런 생각을 좀 요즘 해요. 돌고 돌아서 막 어떤 여자애가 나는 창용이 오빠 같이 눈웃음 하는 사람이 좋아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 그 친구 이제 얼굴이랑 이름도 다 기억나는데 비밀? 아 이창용 목소리가 되게 좋다더라. 그게 이제 내 앞에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 없는 자리에서 뭐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다가 그게 나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기분 더 좋은 거. 칭찬을 뽑아서 좀 그렇게 얘기를 나누려고 노력해요. 왜냐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생각 좀 해요. 항상.
잘한다라기보다는 마침 그 칭찬 얘기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들었던 칭찬 중 하나가 있는데 정말 그 상담을 잘해준다, 너무 고마웠다, 그런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. 옛날에 어떤 친구가 남자 문제 때문에 정말 전화를 많이 해서 평일에 다 받아줬거든요. 통화 계속 해주고 들어주고 상담이 되고 어느 날 그 친구가 뭐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, 이창용이 참 상담을 하면서 정말 진지하고 심사숙고하고 생각해주고 정말 깊게 생각해준다, 이렇게 얘기가 전해달로 온 거예요. 얼마나 민망하던지.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잘했구나, 그때 잘했구나.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들어주는 거를 앞으로도 잘하고 한번 잘 생각해봐 주는 거. 장점이 마음에 드냐 그러면 장점과 단점인데 결국 두 얘기 사실 다 들었거든요. 하나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꼼꼼하게 해준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뿐더러, 하나는 답답하다, 그리고 뭐 줏대가 없다, 우유부단하다, 애매모호하다,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이 들었죠. 장단점인 것 같아요 그냥. 약점은 네 가지가 있고, 이거 늘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. 제가 늘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. 그리고 트라우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. 처음에 트라우마, PTSD 이런 거만 할 때 안 믿었어요. 그런 게 어딨어. 근데 옛날에 그 진짬뽕이라고 그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진짜 너무 맛있어서. 그런데 그것 때문엔 아닌 것 같은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날 이제 밤에 엄청 토를 많이 했어요. 근데 그 전에 먹었던 게 진짬뽕이었거든요. 근데 진짬뽕 때문에 체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토하고 나니까 그 후로 단 한 번도 진짬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아닌가. 이건 그냥 재미있는 얘기였고. 약점, 제가 늘 말하는 약점 네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로는 오글거리는 거에 너무 약해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갑자기 친구들끼리 길거리에서 상황극을 한다든지, 여자애들 중에서 좀 이제 다른 남자친구 말고 그냥 남사친들에게 좀 애교 잘 부리는 여자애들 있잖아요. 근데 그것도 오글거려서 못 봐주겠고, 제가 되게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이제 되게 가리고 꺼리는 게 없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그 약간 그 오글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, 생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, 좀 그 부분이. 그리고 두 번째가 스포츠, 운동도 못하고 보는 것도 안 좋아하고, 그러다 보니까 참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면 정말 다양한 주제로 얘기 나누잖아요. 스포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. 그것도 생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. 또 하나는 이것도 타고난 건데, 길론이 너무 어두워요.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내 생명이다.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운전을 못했다. 심지어 이거는 유전이라고 확신하는 게 대대로 다 그래요. 가족이 원래 생각 없이 그냥 늘 다니던 길이면 가잖아요. 근데 거기 딱 들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운전이야 할 수 있죠. 에이, 잘못 들었으면 다시 가면 되죠. 내비게이션도 있겠다.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직업 특성상 막 차량 운행 그럴 때 진짜 진땀 많이 흘려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좀 어려웠다. 이번에 진짜 약점이다. 그래서 운전하는 걸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운전하는 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시간 약속 맞춰서 어디 가야 된다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. 몇 시까지는 여기 갔다가 들렀다 여기 가야 되고, 지금도 못해요 그건. 운전 시작한 이래로, 그리고 이런 그런 차량 운행한 이래로 지금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. 그 뭐 버스 운행, 뭐 어디 픽업 가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한자. 어릴 때 신문에 이제 한자들 섞여서 나오는 거 뭐 전혀 못 읽었어요.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신문에서 한자가 다 빠지고 한글로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글로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한자는 정말 많은 데도 쓰이더라고요. 특히 무슨 전문 용어 같은 거. 근데 한자를 뭐 공부를 안 해서겠지만 너무 어려워요. 그 서양권 언어? 그런 거는 차라리 뭐 비슷하기라도 하니까 좀 알겠는데 한자는 전혀 못해. 한자 그 자체 읽고 쓰지 못한다. 뜻을 모른다. 예. 근데 그걸 한글로 풀어주면 무슨 자인지 알고. 예. 그 스트레스나 뭐 불안, 우울 또는 근심 걱정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데 크다 보니까 이 현실에 맞닥뜨리니까 그런 거 어차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옛날엔 되게 감성적이었는데,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사람한테 긴장감을 주고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요소도 있지만 이게 과도하면 소용이 없잖아요.
그냥 털어버리는 편이에요. 근데 그냥 털어버리면 털려요. 에이 이미 지난 일인데 그러면 그냥 털어져요. 옛날엔 안 됐는데 하다니까 돼요. 그냥 그 힘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안 하고 바로 털어버리는 거. 근데 왜 그러냐면 당장 눈앞에 할 일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해요.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잊고 엎질러진 물이라 그러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생각을 하고 시간이 답이다. 우울한 상태로 몇 날 며칠 보낸다. 밤 맨날 꼴딱 새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래도 우울한 건 우울하는 거고 생각나는 건 생각나는 거고. 근데 이건 약간 해결 방법이 그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그런 것 같아요. 당장에 그걸 해결하고 봐야 되는데 감성적인 시간이 없다? 세상이 내 문제를 해결해줬다? 사회가?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빨랑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어디에 물건을 놓고 왔다. 거기다 전화를 해보던가 거기 흘린 거 아닌 것 같으면은 왔던 길 그대로 빨리 따라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욕먹을라나? 어떤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. 없었어 어떡해 거기 있을까?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공감 못한다 그러는데 참고로 MBTI는 감성적인 F. 퍼센테이지 비슷비슷이 아니라 F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. 그런 적 있어요. 빗속에서 울어본 적. 남들 막 다 퇴근하고 밤에 이런 얘기하니까 또 울컥하네. 쓰레기통 뒤지면서 울어본 적 있어요. 그런 적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거 어디 가서도 잘 얘기 안 했던 부분인데 되게 학문적인 거 좋아하고 사회 좋아하고 되게 인문학적인 거 좋아하고 철학 좋아하거든요. 나에게 이제 진짜 뭐 인생에 3일밖에 안 남았다 또는 인생에 뭐든지 원하는 걸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. 그러면은 오로지 다른 사람 아예 신경 안 쓰고 나만 생각하는 좀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. 원초적인 쾌락과 기쁨을 즐기는 삶. 예를 들어 이게 단순히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건 막 폭력이나 성적인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원초적인 인간적인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뭔가가 하고 싶다. 뭐 스카이다이빙부터 시작해서 세계 일주 난 그것도 되게 원초적인 쾌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시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다니면서 돈 걱정 안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지금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. 그럼 우선은 날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떠나겠죠. 좀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내 원초적인 본능일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내 흔적이 아예 안 남았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아마 신변 정리를 싹 해서 아무것도 없이 떠나버리지 않을까.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다. 근데 원초적인 쾌락을 누리고 싶다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알릴 거예요. 왜냐면은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굴러갈 사회를 위해서. 내가 시한부 받았으면 그 전에 약간 보험도 좀 들고 장례 준비도 해야 될 테고 내 신변 정리도 시작을 해야 될 테고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굴러갈 사회를 위해서.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집 좀 조그만 데로 이사 가도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차도 한 대 팔아도 되고 안 새길 거예요. 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나를 위해서 뭔가 새기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만한 말을 새기고 갈 것 같아요. 일단 유명해져라. 그럼 네가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.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쓰고 가지 나를 위해서는 안 쓸 것 같아요. 너무 남을 위한 인생만 살아왔나. 그래서 원하는 게 인간의 원초적인 쾌락을 원하는 것 같아요.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나아가는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. 난 그게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.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도